이심률 변화 주기 마지막으로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주기를 모았을 때 엎친데 덮친 경우 추울 때 더 춥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면 혹 빙하기 올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유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까 12번이었나요? 15번이었나요? 밀라코비치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를 모으고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이심률 변화 기울기를 모아서 하나의 주기로 만들어서 야 주기가 빙하기 오는 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잘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과한 게 있네요. 지구 내적 요인이요. 지구 내적 요인은 아까 하늘 뒤덮은 화산재 이런 것들처럼 대기업은 투과율도 있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 생물계의 변화도 있을 것이겠고요. 그리고 대륙이란 놈이요. 저번에 북쪽 대륙을 이렇게 갖다 있잖아요. 쭉 가면 좋은데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아시아 대륙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해류의 흐름을 생긴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치쳐가고 그 북쪽 대륙 대서양에서 오는 북쪽 대륙 오는데 그 땅을 중간미 얼마 안 돼요. 싹 갈아버렸다면 멕시코 만류로 올라가는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물의 흐름이 사라지겠네요. 이해됐어요? 당연히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수륙 분포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빙하기 오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책을 했어요. 만약에 너희 세차 운동, 이심률 변화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요걸 통한 천문학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고요. 예, 뭐 다음 주까지 해와야 될 9월 모의고사에서도 뭐 14번 같은 경우가 그런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네요. 잘 물어봐요. 천문학적 요인에 소개 안 한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천문학적 요인으로 세차 운동, 이심률 변화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으로 세차 운동, 이심률, 자전축의 기울기 말고 하나 더. 당연히 태양활동이죠. 태양활동이죠. 태양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 그런 것들이죠. (1800년대였을까요) 뭐 우리나라에도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경신대기근 한번 검색해 볼래요? 경신대기근. 그때가 이제 태양 활동이 좀 줄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굶어 죽는 아사자들도 많고 했던 그런 게
경신대 이근일 거예요. 그쪽도 서양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해년도에 뭐 많이 굶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태양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된다면 또는 그 반대가 된다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지구 외적 요인, 천막적 요인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값은 태양이 내는 에너지량이 뭐 일정하다는 디폴트 일정하다는 값으로 생각하고 한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태양은 탄생 이후에 점점점 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태양의 중심 온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됩니까? 지금 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 되는데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별이 제일 처음에 빛을 발할 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입니다. 46억 년 태양이 50억 년 전에 이제 빛을 발할 그 당시에는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었다가 점점점 에너지가 이제 누적되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요. 당연히 태양의 광도도 올라가요. 나중에 생명 가능지대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그런 가능지대도 처음에는 지구보다 앞쪽에 있었다가 지금은 지구하고 같이 겹쳐 있다가 이후에는 나중에 지구 더 뒤로 물러날 거야. 다시 말하면 먼 훗날 그게 뭐 1억 년이 될지 10억 년이 될지 30억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 훗날 지구는 더 이상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40억 년 정도 되면 이제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이제 부풀면서 뭐 그래도 어쨌든 지구는 태양이 못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요. 너무 옛날 얘기, 너무 먼 얘기죠. 오래 살면 될 거죠. 저 노란 태양 하다가 그지? 진짜로 적색 거성의 붉은 태양이 되버릴 수 있는 거죠. 노래 가사가 붉은 태양 있지 않나요? 자 이제 맨 마지막 내용이 남았네요. 엘니뇨와 라니냐가 남았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 뭐 여러분 뭐 주제로 엘니뇨 라니냐 좋으셔도 돼요. 뭐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모델로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일단 평상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평상시 태평양을 봅니다. 자, 이쪽은 태평양의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여기가 서쪽이죠. 서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 대표적인 놈이 인도네시아, 인니 이렇게 쓸게요. 인도네시아를 한자로 쓰면 인니라고 써요. 말레이시아는 말련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는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 대표적인 여기가 페루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역풍이 잘 불어와요. 2번 북적도 해류도 잘 흘러가요. 엄밀히 말하면 북쪽도 해류보다는 남쪽도 해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뭐 우리는 북쪽도 해류 이쪽에 좀 했습니다. 북쪽도 플러스 남쪽도 해류도 잘 흘러가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3번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증발도 잘 되고요. 저압됩니다. 구름도 많이 생기고 비도 많이 오는 다우 지역이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반면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심층수가 올라오네요. 심층수의 용승이 있습니다. 새 학제 들어와서 2020년 들어와서 용승 일어나는 지역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적도 용승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층수가 용성하면서 밑에서 영향력률을 많이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오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가 훈폴도 오징어야. 오늘 훈폴도 오징어 또 나오네요. 예, 여기는 고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서 동쪽 방향 이렇게 가니까 동경대예요. 그래서 경도, 경선을 그었을 때 그래서 여기가 대략 뭐
122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동경 135도 뭐 이런 쪽으로 하죠. 122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괜천부에서 쭉 가면 서경으로 따지는데요. 여기 80 웨스트 이렇게 쓸게요. 이 2를 보고 동태평양 하는 놈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태평양의 동쪽이고 이거 경선이에요. 그래서 122, 뭐 135이 뭐 해서 날짜 변경선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보고 동서 구분하시면 100% 망합니다. 요 경선은 신경 끄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1' 무역풍이 약화돼 버리면 합니다. 무역풍이 잘 안 불어. 그렇다면 2' 북쪽 대류 이런 것들도 약화되겠죠. 3' 서태평양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요? 과거 뜨거운 물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 잘 안 오네요. 가뭄, 건조, 산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서태평양 되겠네요. 4' 동태평양 페루 쪽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원래 이제 심층수가 잘 못 올라와요. 뜨거운 물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전보다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 피해가 있겠고요. 오장도 박살나죠. 이게 크리스마스 인근에 부정기적으로 와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말이 엘니뇨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아기 예수를 엘니뇨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서태평양에서 따로 연구되고 동태평양에서 따로 연구됐는데 몰라? 우리가 이럴 때 니들은 이런다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일이네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있겠죠. 무역풍이 너무 강해졌네요. 북쪽 대륙과 남쪽 대륙은 너무 잘 흘렀네요. 서태평양은 뜨거운 물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니 가뜩이나 원래 비가 잘 오는 지역인데 비가 와도 너무 와버려요. 홍수 피해가 심각하군요. 그렇다면 동태평양 쪽은 심층수가 용승이 엄청 잘 되니까 오장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겠네? 아니요. 너무 추워요. 냉해 피해를 가져와요. 엘니뇨가 남자아이라면 여자아이라는 이름으로 라니냐라는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G2 쪽에서 주로 물어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보면 이런 그림들 기억나시죠? 네. 고압층, 수온약층, 심해층 합니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라는 말을 써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그 말은 그 위에는 뜨거운 물이라는 얘기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동태평양 입장, 서태평양 입장을 생각할게요. 서태평양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엘니뇨 때 깊습니까? 라니냐 때 깊습니까? 라니냐 때 깊겠죠. 라니냐 뜨거운 물을 많이 왔으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아래쪽부터 수온약층이라는 것을 쓸 텐데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을 겁니다. 여기 뜨거운 물 별로 안 왔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요 하겠다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뜨거운 물이 있는 깊이. 알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있게. 이해됐어요? 아마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글쎄 지원에서도 이게 좀 가끔 쓰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얘기를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세페이드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 세페이드 실력 파트 문제로서 넘어가서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아니 몇 페이지야? 88페이지부터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세페이드 다 풀었잖아 하는 사람들은 뭐 별도로 한 번 더 풀어볼 만한 문제를 드릴 테니까 다들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몇 시에요? 30분 좀 4분이요. 34분? 예, 순정 돌렸다 한 10분 있다가 하십시다.